최현재 강사님과 함께 또 어떤 문제 유형 알아볼지 너무 궁금해요, 쌤. 취준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능력 중에 하나가 수리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풀이법도 있지만 저한테 가장 원하는 바는 딱 하나겠죠. 시간 단축.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송에서만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문제 풀 때 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는데 오늘 과연 어떤 꿀팁을 알려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바로 문제 알아볼게요. 오늘 문제도 시대고시 기획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수리 능력 중에서도 응용 수리 파트 중에서 가장 좀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농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의 소금물이 들어있는 컵에 10%의 소금물을 넣었더니 8%의 소금물 600g이 만들어졌다. 이랬을 때 처음 컵에 들어있던 4%의 소금물의 양은 얼마였을까? 바로 이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분명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셨을 거고 심지어 거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들으시면 약간 소금물? 요 정도만 기억이 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 소금물일까요? 맨날 먹지도 못하는 거. 가끔 바뀝니다. 설탕물로도 나오고요. 오렌지 주스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꿀물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꿀물, 우리 취준생분들은 꿀물보다 소금물이 더 익숙하실 것 같긴 한데 꿀물 너무 연륜이 느껴지는 단어 아닌가요? 저희 할아버지가 떠오르는데 저도 꿀물은 안 먹거든요. 꿀물 안 드세요? 술 드시고 나고 다음 날에 꿀물 안 드세요? 네, 안 먹습니다. 나만 먹는 거. 그대만 먹는 꿀물. 저희가 지금 소금물을 알아봤는데 그래도 저번에 조금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그런지 대충 구하긴 한 것 같아요, 쌤. 저는 3번 200g 나왔는데 3번. 정섭 아나운서 혹시 다 나왔나요? 아니 제가 풀려고 하는데 펜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여기 계속 지금 이렇게 꾹꾹 쓰는데 펜이 안 나와요. 암산 안 되십니까? 암산? 암산이요? 쌤 멋있습니다. 암산 600g이니까 대충 이제 4%니까 200g에서 여기에 이제 8g. 여기는 이제 400g에서 10%니까 40g 해가지고 합쳐서 48g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g이죠. 약간 때려 맞춘 느낌이 살짝 약간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 암산을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시죠? 약간 제가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됐으면 하고 칭찬해드렸을 텐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암산까지 여쭤봤냐면요. 사실 이 농도 문제는 암산만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제풀이 진행하실 때는 우리 박소연 아나운서님께서도 연립방정식을 해봤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보통은 공식을 세우게 되면은 이 소금물 문제에서 특히 농도 문제에서 항상 공식이 나오는 게 소금의 양은 하고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제가 여기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4%에 들어있던 소금물의 양을 X라고 두면 둘이 섞어서 600g이었기 때문에 지금 10%는 600-Xg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의 공식을 사용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식이 나오게 되면 우리 MC분들도 보셨을 때 제일 좀 지우고 싶은 숫자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뭔가 요 식이 딱 나왔을 때 요 부분을 좀 빨리 지워버리고 싶다는 부분. 저 600-X. 600-X. 미지수를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편이신 것 같고요. 우리 박소연 아나운서님께서는? 저는 그냥 분모를 일단 다 없애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분모부터 좀 없애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확실한 게 좋아요. 확실한 걸 좋아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 식에서는 전체 100을 곱해서 분모의 100을 먼저 소거한 다음에 미지수 X에 대해서 1차식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방정식으로 풀게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어차피 이 100을 없앨 건데 굳이 100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100을 아예 쓰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은 지금 X 곱하기 4만 남죠? 600-X 곱하기 10만 남죠? 그리고 600 곱하기 8만 남아요. 근데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소금물 문제는요, 거의 소금물의 양이 100의 단위로 많이 나옵니다. 100g, 200g, 300g. 그래서 저는 이 소금물도 100으로 나누고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단위를 여러분들이 단위가 커지면 계산하기가 더 어려우시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단위를 줄이는 연습이거든요. 그럼 미지수가 들어있는 경우는 그냥 4 곱하기 x라고 두시고 그다음에 600 같은 경우는 100으로 소거하면 6-x가 남습니다. 예. 미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만. 그러면 6에다가 10을 곱하고 x에다 10을 곱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하셨죠. 48g.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여기까지 캐치를 하셨구나 했는데 네. 그 다음이 조금 아쉬웠는데 예. 6 곱하기 8이 되니까 48g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식을 쭉 정리한 걸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4x 플러스 60 마이너스 10x는 48이라는 1차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x를 구하게 되면은 2라는 숫자가 나와요. 예.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답은 200이었는데 어. 2가 나왔어요. x는 2다. 저희가 100을 뺐으니까. 아까 분모를 다 지운 예. 거를 맞습니다. 네. 제가 임의로 100을 나누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학적으로 전문 용어로 환원이라고 하는데 되돌려 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2에다가 100을 곱하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200g이 나오게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단위를 줄여서 계산하려고 저희가 100을 뺐던 거를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에는 꼭 곱해 줘야겠네요. 네. 네.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정답이 조금 잘못 고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꿀물로 문제가 나오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어떡하죠? 다음은 설탕물입니다. 네, 꿀물하고 좀 비슷한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다음엔 제가 꿀물 꼭 가져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바로 식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이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번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A 설탕물 300g, B 설탕물 100g을 섞으면 8%의 설탕물이 만들어지고요. 이번에는 A 설탕물에서 200g, B 설탕물에서 300g을 섞으면 10%의 설탕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설탕물의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A 설탕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 보기 자체가 네, 분수도 나와 있으니까 또 네, 그것도 풀기 굉장히 싫어지고. 분모가 7이에요. 이런 복잡한 보기가 있네. 그러면서 또 7%가 또 가운데 띡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 같으면 시간 없으면 3번 찍고 넘어갈 것 같아요. 풀기 싫으니까, 예. 네, 어려우니까. 네. 네. 쌤, 이것도 혹시 특별하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제가 1번 문제 설명드렸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소금물을 보시면 다 100의 단위로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100으로 다 약분을 하고요. 지금 A 설탕물의 농도를 모르는데 앞에서 소금의 양을 구할 때 저희 그 소금물로 봤을 때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소금물 곱하기 농도였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A 설탕물의 농도를 X라고 두고 예. B 설탕물의 농도를 Y라고 둔다면 네. 소금의 양을 구하게 될 때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3X 플러스 Y가 정리로 됩니다. Y로. 네, 그러니까 100으로 다 약분하면 3만 남고 1만 남으니까 예. 거기에 A는 X를 곱하는 거고 B는 Y만 곱하면 돼요. 예.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죠? 저희 A 설탕물 300, B 설탕물 100g. 400이요. 그쵸? 예. 근데 그렇게 섞었더니 농도가 몇이 됐다고 그랬죠? 8%. 네. 그러면 그때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얼마일까요? 총 400인데 농도가 8이래요. 네, 30. 32g.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이 3x 플러스 y는 32라고 바로 식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거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들이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A 네. 설탕물은 200이니까 예. 마찬가지로 2x 그쵸? 더하기 3y 네, 하고 10%에 500g이네요. 얘는. 그러면 50. 맞습니다. 너무 똑똑하세요. 정말 제가 더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네. 이게 다 쌤의 주옥 같은 설명 덕분에. 아까 풀기 싫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막 풀고 싶어지는 욕구가 예. 아직은 안 생기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두 식을 그래서 세우게 되면 3x 플러스 y는 32라는 식과 네. 2x 플러스 3y는 50이라는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에는 물론 연립방정식을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문제를 보자마자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식을 나열한다던가 필요 없이 바로 예. x, y만 쓰고 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서는 20초 정도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7분의 46이 나오네요. 네 쌤. 맞습니다. 정답. 끝까지 또 정답까지 구해주셨어요. 역시.
믿을만 합니다. 제가 든든합니다. 네. 저는 지금 연립방정식도 까먹어가지고 식만 세워놓고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대단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이걸 보니까 네. 쌤처럼 이걸 좀 간단화해서 수를 네. 좀 뭐랄까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하는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계산하기 쉽게 조금 작은 수로 나눠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나만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농도를 기준으로 안 두고 네. 소금 양, 설탕 네네.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도요, 분명히 공식은 소금의 양과 설탕의 양으로 배웠는데, 맞아요. 네, 다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역시. 설탕 소금을 좋아하시는지. 역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문제도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또 역시나 연립방정식으로 원래는 풀어야 되는 문제지만 또 쉽게 푸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증감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작년 어느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수는 총 70명이었다. 올해 가입한 회원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성 회원은 10% 감소하고 여성 회원은 20% 증가하여 작년보다 전체 5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올해 가입한 여성 회원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작년보다 전체 5명이 증가했으니까 네. 75명. 그쵸. 올해는 예. 75명이 되는 거고. 예. 근데 남성과 여성의 회원이 지금 각각 또 존재를 하고요. 예. 남성 회원은 지금 감소했고 여성 예. 회원은 또 증가를 했거든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미지수를 이제 작년에 남성과 여성을 뭐 XY로 놓고 그렇게 네.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갑자기 두 문제 푸셨는데 네, 응용력이 생기신 것 같아요. 입수력이 빠릅니다. 네. 무럭무럭 좋습니다. 자라나는 서바나. 그러면 저희가 X 플러스 Y는 70 이렇게 그쵸. 하나 네. 세워볼 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증감이니까 네. 0.2X 그리고 감소했다니까 네. 마이너스 0.1Y가 5다 이렇게 세우면 될까요? 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감소한 회원을 전체 100에서 10% 감소한 걸로 보면은 100분의 90x라고 두실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100에서 20%가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20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5명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식을 세우게 되면은 100분의 90x 플러스 100분의 120y는 75 이렇게도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은 두 가지로 저희가 실제로 풀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사실 이거 모두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대되시죠? 역시 네. 쌤 최고입니다. 네, 저희 화면 보시면서 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마지막에 물어본 조건 자체가 올해 여성의 회원수인데 우리 혹시 사람의 수를요, 제가 1.2명, 1.3명 이렇게 셀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셀 수 있죠, 저희는? 1명, 2명. 그쵸? 네. 사람은 분명히 1명, 2명 이렇게 자연수로 셀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의 여성의 수도 분명 자연수로만 나와야겠죠.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요. 올해 여성의 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00분의 120y라고 뒀었거든요. 그럼 100분의 120 곱하기 y는 올해 여성에 가입한 회원수가 되는 건데 네. 100분의 120을 최대한 약분이 될 때까지 한번 약분을 해보게 되면요. 5분의 6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5분의 6에 작년의 여성의 회원수였던 y를 곱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네. 항상 이 5와 y는 약분이 되어야만 사람의 수가 나올 수 있겠죠. 네. 5가 남아있으면 소수점이 남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배수만 나올 수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5랑 y랑 약분이 되면 누구의 배수만 나올 수 있을까요? 5와 6의 6의 배수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5분의 6y였기 때문에 6의 배수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성은 6의 배수만 나올 수 있다고 하면요. 저희 혹시 선택지 지금 1, 2, 3, 4, 5번 중에 6의 배수 혹시 몇 번 보이세요? 2번, 4번. 그쵸? 네. 2번, 4번 둘 다 6의 배수인데 그럼 답이 두 개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예. 자, 그렇다면 남성의 회원수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남성은 아까 100분의 90x였죠. 그럼 네. 최대한 약분을 하게 되면 10분의 9x가 돼요. 네. 그럼 뭐의 배수만 나올 수 있을까요? 9의 배수. 9의 배수. 그쵸. 역시. 네, 그러면
75명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만약에 42명이 되면 남성은 몇 명이 남아야 될까요? 42면은 50 75에서 네. 네, 그렇죠. 75에서 42를 빼게 되면 33. 네, 근데 이 숫자가 9의 배수 맞습니까? 안 되죠. 아니죠. 자, 그럼 여성이 만약에 48명이라고 하면 75에서 48을 빼게 되면 몇이 남죠? 네. 27이요. 네. 맞습니다. 네. 아, 3927. 네, 맞아요. 그래서 9의 배수. 그래서 답은 48명이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접근이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꼭 연립 방정식으로 풀지 네. 않고 네. 어떤 원리를 생각해서 맞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 네. 야,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거의 30초 만에 푸실 수가 있고요. 이런 유형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은 사실 다 필요 없고 여성의 해연수만 보면 되니까 10분에 100분에 120만 보고 네. 약분한 다음에 바로 6의 배수 찾으면 아.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 굳이 연립 방정식을 쓰지 않아도 네.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렇게 문제 많이 풀어보니까 나중에는 달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도 NCS 한번 시험을 봐야겠네요. 네.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또 계시지 않은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선생님. 저희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 오늘 범인 굉장히 많이 찾으셨더라고요, 아까. 네, 맞아요. 네. 여기도 범인인가요? 네, 여기도 범인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좀 이제 이 참거짓 문제에서도 많이 헷갈려 하셔서 제가 요것도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우선은 지혜, 주연, 정원, 미아, 한호까지 5명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2명씩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은 3번을 이겨야 우승을 할 수 있고요. 1명은 부전승 처리가 되어 1승만 하면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부전승 대상자를 뽑았을 때 5명 중 3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네. 2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1명이 부전승 처리가 되었을 때 부전승 대상자와 거짓말을 한 2사람을 차례대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지혜부터 쭉쭉쭉 조건을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 지혜는 미아가 부전승 대상자이다. 주연은 나는 3게임을 이겨야 우승할 수 있다. 정원은 한호도 3게임을 이겨야 우승한다. 미아는 지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호는 주연이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5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1부에서 범인 찾을 때 송정원 강사님께서 모순 조건에 대한 네. 얘기를 네, 해주셨거든요. 모순 조건을 먼저 찾아보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모순 조건 찾는 방법 중에 조금 쉽게 찾는 방법은요. 서로가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면 조금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주장을 그러면-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억, 리을, 미음이 그러니까 지혜, 미아, 한호가 지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네. 문처 그 화목을 중에서 혹시 서로가 서로를 지목하는 주장 혹시 보이세요? 같은 네. 미아와 한호. 지혜. 미아와 네. 지혜 아닌가요? 네, 지혜가 미아를 얘기하고 아, 있고요. 서로가. 미아도 네. 지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과 리을을 서로 모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이정섭 아나운서님한테 이정섭 아나운서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반대로 저한테 아니에요. 최윤지 강사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네. 사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모순 조건은 서로가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 경우를 찾으실 때 훨씬 빠르게 또 찾으실 수가 있고요. 모순 조건을 처음에 찾고 나시면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동일 조건인데요. 예를 들어 박소연 아나운서님께서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제가 맞아요. 우리 박소연 강사님은 아나운서님은 절대로 거짓말 할 리가 없어요 하면서 네.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바로 저희가 동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주장 중에 혹시 동일 조건이 보이시는 분 있으실까요? 한호랑 주연이었어요. 맞습니다. 주연이가 뭘 얘기하고 있는데 한호는 맞아. 주연이는 무조건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두게 되는데 지혜가 참인 경우 미아는 거짓이 되거나 아니면 지혜가 거짓이 되면 미아는 참이 되고 이렇게 표로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주연과 한호는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 아까 조건 중에서 5명 중에 3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동일 조건이었던 주연과 한호는
둘 다 거짓을 말하게 되면 거짓말을 3명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확정되는 건 바로 정원이가 결과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정원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호도 새 게임을 이겨야 우승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네. 거짓이니까 한호는 부전승 부전승이네요. 대상자가 아. 됩니다. 이야.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쌤, 이게 모순 조건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더 빨리 찾으려면 서로 지목하는 대상을 파악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일 조건은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동조해주는 사람. 네. 요것만 잘 찾아도 저희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나눈 다음에 빠르게 참거짓을 구분해서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참 오늘 참거짓, 또 동일 조건, 모순 조건, 그리고 소금물, 꿀물 아니고 네. 다양한 내용들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레슨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지 않은 상태에서 꿀팁부터 사용을 하게 되시면은 중간에 분명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리대로 정해진 대로 저희 공식대로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줄여 나가실 때는 지금 저처럼 약간의 꼼수를 부리셔서 좀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끔 정답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